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하얼빈 트위터 리뷰, 팬들은 현빈의 완벽한 영화를 극찬하며 영화가 정말 멋지다라고 말했다란 제목의 인도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한국에서 본 일본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하얼빈이 개봉 이틀 만에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5일 배급사 CJ 이은행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첫날인 전날 38만 명이 관람한 데 이어 25일 오후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최종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가 급속도로 관객이 느는 이유는 이번 내란 사태와도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내란 수기가 내란에 성공했다면 일본 총독이라고까지 불렸던 윤석열이 이 영화를 개봉하게 가만뒀을까요? 계엄 포고령을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검열을 받는다가 있습니다. 워낙 친일파가 많은 내란 수기 정부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이 영화를 절대 개봉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란 사태 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은 내란 수기의 윤씨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10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느닷없이 계엄령을 발령했던 윤씨는 정작 본인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로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윤씨의 충안고 후배 내란 사태 핵심 주동자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충성 8천은 뭘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명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기미가요입니다. 이 일본 국가 기미가요 가사에는 일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미 시대에는 1000대에 8000대의 조약돌이 바위가 되어서 이끼가 낄 때까지. 기미가요 가사는 고대 일본에서 기원한 단가로 제목은 임금의 치세를 뜻하며 일본에서는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묘하게도 윤씨가 일왕에 충성하겠다며 자신이 당선된 지 1000일째 충성 8천이란 작전명으로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자신도 손에 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처럼 일왕처럼 되고 싶어서 내란을 일으켰는지 의문이 드는 계엄 작전명입니다. 이번 계엄령에서도 주술과 관련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그 관련된 주술적 의미의 작전명일 수도 있고 또 이번 계엄을 시작한 시간이 12월 3일 밤 10시 이 숫자도 1000을 상징해서 우연이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요즘은 K드라마 영화가 일본에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한류가 뒤덮고 있는데 오로지 윤씨와 그 일베 측근들만이 일본을 바라보고 있고 일본에 간슬기를 다 빼주고 있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각설하고 요즘 K드라마나 영화는 다른 나라에서 개봉하지 않아도 해외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언론 OTT 플레이에서 하얼빈 영화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빈의 하얼빈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려한 스크린에 등장했습니다. 현빈의 하얼빈이 2024년 12월 24일에 극장에 개봉하면서 역사가 살아납니다. 이 흥미진진한 전기시대 액션 드라마 영화는 1909년 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한국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실화를 다룹니다. 현빈과 함께 하얼빈의 뛰어난 캐스트에는 주요 역할을 맡은 이동욱,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박훈, 유재명이 포함됩니다. 극장 개봉 후 우리는 현빈의 열렬한 팬인 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리뷰를 받았습니다. 하얼빈의 첫날 첫 공연을 본 팬들은 스토리라인, 시각화, 전투, 배우들의 연기 등에 완전히 놀랐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X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 팬은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다고 말했고 다른 팬은 X에 스토리라인이 신선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트윗은 하얼빈은 정말 좋아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와 이거 대단해 미쳤어 라고만 말할 수 있지만 영화는 정말 멋지고 상쾌하면서도 뜨겁습니다. 오 정말 좋아요.
하얼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국 배우 현빈과 이동욱이 출연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42세의 현빈이 안중근 역을 맡았고 43세의 이동욱이 투사 이창섭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 맞서 싸워 민족을 해방한 용감한 한국인들을 보여줍니다. 이 반항적인 한국인 운동가들은 일본인이 지배하던 하얼빈시에서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일본의 통치에 대한 강력한 성명이었고 한국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를 결심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안중근이라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의 이야기와 그가 반격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따라갑니다. 다음은 하얼빈을 관람한 일본 반응입니다. 영화 하얼빈 부산 CGV 센텀시티의 아이맥스에서 첫날 감. 참고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아이맥스 포맷 작품이 된 이 작품은 중요한 여러 장면에서 가로 세로 비율이 1.9대 1로 늘어납니다. 할리우드 영화 촬영에 참여한 인류팀에 의한 촬영. 영국의 에비로드 스튜디오의 장엄한 음악, 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을 다룬 우미노 감독의 VFX를 사용하지 않는 로켓 촬영에 의한 진짜를 고집한 미술이 더해져 지난해 공개된 오펜하이머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와 완성도, 대중용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의 영상은 처음 보았다. 스토리라든지 이번 작품은 독립군의 참모총장으로서 활동한 안중근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추어져 있어 우여곡절을 거쳐 한편 독립운동가를 추적하는 일본군과 대치해 간다. 상당히 그로테그스한 잔혹.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10월 26일의 당일까지 1일마다 쫓는 느낌은 지금까지 없었다. 독립투쟁에 공헌하고 있었는가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는 개별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마음을 흔드는 배우의 연기도 뛰어나다. 릴리 플랭키가 연기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진짜로 똑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삼키는 것이었다. 같은 배급사에서 안중근의 뮤지컬 작품을 영화한 2022년의 영웅은 한국에서도 국뽕 작품으로 평가가 나뉘어 있었지만 이번 작품은 그것이 없는 것도 장점. 그래서 일본 배급에 기대하고 싶다. 하얼빈 출신이지만 하얼빈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속지 않도록. 현빈 이동욱 영화 하얼빈 12월 25일 본국 공개. 일본 미정. 1909년 조국에서 떨어진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에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독립투사들을 그린 스파이 액션 대작. 동욱 씨는 어떤 단역이라도 좋으니 위대한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작품 하얼빈에 무조건 출연하고 싶다고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 다음은 하얼빈이 100만이 넘었다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를 현빈이 연기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에서 공개될까? 이런 영화의 출연을 판단한 릴리 플랭키의 각오는 조금 굉장하다. 그 역을 몹시 하고 싶은 것 같고 더욱더 여러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평가하고 싶다. 어차피 한다면 철저히 미움받고 화제가 되어 영화 곡성에서 한국인을 떨쳐 올려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과 인기스타상 2관왕을 획득한 쿠니무라 준씨 정도의 발톱을 남겨주세요. 안중근이 발표한 탄환이 이토 히로부미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의 탄환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이 신빙성이 높다. 이 설을 취하면 일본 측의 수사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영화의 각본은 누구의 총알인지 상관없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왜 릴리 플랭키가 출연하고 있는 거야? 원래 조선병합에는 반대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어 조선병합이 빨랐다고도 한다. 그래서 안중근을 비판하는 의견이 한국에는 있다고는 해도 극소수,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안중근은 영웅이다. 영화가 되면 역시 한국인의 영혼이나 정서가 떨려온다고 생각해버린다. 대작 영화가 반일인 것 같네. 정치와 함께 반일하면 모두 흥분해 온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에 언급했지만 이번 내란 사태는 일본과 연관이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란 작정명도 그렇고 일본 주술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워낙 친일파 내란 수계이다 보니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란을 핑계로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핑계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6.25 전쟁 특수를 누리며 경제를 부흥시킨 일본이 한반도 전쟁으로 또 다른 경제 부흥의 기회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내란을 일으켜 미국을 자극해서 국지전까지 획책한 내란 수계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충정을 위해서라도 내란 수계는 반드시 체포되고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요즘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극악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들은 나라의 위기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인 그냥 돈벌레들입니다. 절대 이 쓰레기들의 영상은 클릭하지 마시고 이래도 조회수를 늘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다르게 극우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완전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웁시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